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제가 자제합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여당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듯 대개의 우려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를테면 자기네들이 말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열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만드는데 저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당도 강성 지지자가 있고 좀 온화한 지지자가 있고 그러겠지요. 강성 지지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되면서 동시에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하여튼 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 오시는 분들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군중적인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찬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선동적인 연설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대표님, 최근에 김홍걸 의원을 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이 제명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께도 꼭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런 발표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우선 언론에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일단 당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임위를 갖다 피해 주는 것이 이건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피하지를 못하고서 그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공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대로 안 오르느냐. 그거는 국민의힘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실 생각이신지요?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당헌 당규보다는 여론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론뿐만이 아니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다음에 보궐선거에 후보가 낸다고 하는 것은 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선거 때만 되면은 야당 후보 단일화, 야당 단일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과 친문과의 차별화를 해야만 대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권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에게 맡겨진 일, 특히 국난의 극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저의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몰두해야 되고요. 차별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그것이 꼭 무슨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질 않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깊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제가 자제합니다. 오늘 또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역량은 내가 평가를 안 해도 아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원내대표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이 공수처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가지고서 야당 추천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이건 너무나 이 여권이 과한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건 국회의원들의 자기 부정이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것은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를 계속 해가겠습니다. 진정한 협치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고 합의가 안 되면 또 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게 진정한 협치겠죠. 근데 지금까지 무슨 여야가 협치가 제대로 됐을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정치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겠죠.